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죠. 당신은 한 번의 시선, 한 통의 메시지, 한 번의 약속에 매달리며 그 사람이 설명할 수조차 없는 빈 공간을 채워주길 기다립니다.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인 거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핍에서 사랑을 찾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치유하지 못한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 안의 조용한 구석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를 고쳐주길 기다리는 그곳에서. 하지만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무의식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프로그래밍이죠. 우리가 아픈 바로 그것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마치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건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작은 애정의 조각 하나하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게 바로 감정적 중독의 시작입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인 척, 로맨틱한 척, 강렬한 척 위장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버림받는 두려움, 자신과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 최선을 다해 기쁘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 기억되지 않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당신의 관계를 지배할 때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간청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의 자기 파괴적 순환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랄수록 점점 더 빠져듭니다.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몸,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약속으로 빈 공간을 메우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사랑이 나쁘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충만함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차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요. 칼 융은 그것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국어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지 않는 한 당신은 그것을 반영하는 관계를 계속 끌어당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으로 향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은 사랑에서의 필요와 충만함,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랑할 때 진정한 연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명보트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판자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 강렬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누군가가 관심을 주었을 때 느끼는 순간적인 안도감과 혼동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완성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칼 융은 개인화를 내면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평화로울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 전에 말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당신 대신 잘 지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적 평화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면 당신도 잘 지내고 멀어지면 당신은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면 소중함을 느끼지만 거부하면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필요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진 깊은 믿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만약 내면 깊숙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관계, 불안하고 작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관계로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계속 같은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받은 마음, 버림받음, 거절, 배신 등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반복하여 보게 하고 변화를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삶을 지배합니다. 융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는 당신의 외부 현실은 내면 세계의 반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내면에서 보기를 꺼렸던 것의 거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비우는 관계를 끌어들이거나 사랑이 항상 상처로 끝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를 향하는 나침반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아닌. 그리고 그 나침반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만 바뀝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면에서 충만함을 쌓기 시작할 때 말이죠. 그때 사랑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 주길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에서 선택할 때 다르게 선택합니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평화를 약속 하나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빈 공간에서가 아니라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운 자의 풍요로부터 사랑합니다. 삼튼 그림자와 진정한 사랑의 대면,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원한을 품으며 불신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입니다. 무시당할 때, 비교될 때, 대체 가능한 존재라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알아가고 통합하며 변화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행동하며 당신의 선택을 이끌고 관계를 방해하며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그림자는 소리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질투,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에게 충분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필요 속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입니다. 어릴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느꼈던 기억의 메아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조건화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고 쟁취하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질 때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떠나면 어쩌지? 나는 충분하지 않다면? 그가 떠나면? 그때 당신은 통제하려 하거나 맞춰주거나 혹은 두려움에 눌려 자신을 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직면하지 않은 과거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때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 치유하고 지탱하며 높이는 사랑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책임질 때만 생겨납니다. 아무도 당신을 채워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내면에서 결코 찾지 못했던 것을 외부에서 찾기를 멈출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을 치유한 자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연민과 확고함, 자기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때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불안할 때마다, 질투를 느낄 때마다, 상대의 침묵이 아플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보여지길 원하고 있나? 어떤 상처가 열렸나? 무엇을 아직 치유하지 않았나? 그렇게 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극단에 치닫지 않고 구걸하거나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그 관찰 속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진실한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끌어들이는 사랑도 변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의 게임이 아닙니다. 두 완전한 존재의 만남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완성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자신을 배신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알기를, 그림자를 통합하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오직 그렇게 충만함에서 당신은 진실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빛의 형상을 상상하며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우친다. 당신이 어둠을 지나야만 다시는 당신을 비어있게 하지 않는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트 절망의 에너지, 당신의 가장 큰 적. 사랑을 결핍에서 찾을 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말로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절박한 필요, 선택받고자 하는 불안, 잊히지 않으려는 두려움, 어쩌면 사랑으로 보지도 않는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절망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냅니다. 금이 간 유리잔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채워도 물이 새어나갑니다.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상처 입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더 필요하고 항상 잃을까 두려워하며 항상 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해서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자유에서 피어납니다. 현재에서, 진실에서.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긴급함으로 물들어 있을 때 상대방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필요함은 감지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짐이 됩니다. 숨막히고 압박하며 위협합니다. 여기서 윤기 잘 이해한 역설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필요로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필요 뒤에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다. 혼자라면 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윤기 경고했듯이 무의식은 우리가 치유하지 않은 것을 투사합니다. 그 무력감을 모든 관계에 투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좋아지기 위해 바뀌어야 하며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절망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사이클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다리가 아니라 목발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형체 없는 공허를 채우려는 실패한 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춘다면 어떨까요? 달리기를 멈추고 찾기를 멈추고 사랑을 간청하는 삶을 멈춘다면 그 절망이 결함이 아니라 신호임을 인정한다면 열린 상처, 아직 통합하지 않은 그림자, 보이지 않은 오래된 필요의 신호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그 관찰 속, 그 멈춤 속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사랑을 받아야 가치 있다에서 나는 가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줄지 선택한다로 진동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자기애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과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를 느낍니다. 하나는 지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영감을 줍니다. 하나는 간청하고 다른 하나는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변화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망치기를 멈추면 됩니다. 자신과 함께 있어주세요. 자신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절망은 외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내부 단절 때문임을 이해하세요. 칼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절망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운명입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출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오직 내면에서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필요함에서 벗어나는 길. 감정적 필요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지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거나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혼자 있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지 겉모습만 혼자가 아니라 깊이 있게 혼자여야 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함께 산만하지 않게 변명도 없이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인 위안을 다른 몸에서 일시적인 사랑해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내면 통합의 길로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부족한 것을 밖에서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상처를 반영하는 관계를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아니라. 개성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솔직한 것입니다. 감정의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받는 것이 이렇게도 필요한가? 어떤 두려움을 피하려 하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느꼈는가? 가면 없이, 변명 없이 답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던 많은 것이 사실은 도피였다는 것을. 공허로부터의 도피, 당신의 이야기로부터의 도피, 당신이 사랑할 줄 몰랐던 자기 이미지로부터의 도피. 하지만 영혼은 도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원합니다. 통합을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항상 바라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윤근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충만함에서 끌어들이려면 침묵과 불편함, 부재의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게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공간이 집이 될 때까지. 강력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승인을 받으려고 게시물을 올리지 마십시오. 잊히는 것이 두려워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책을 읽고 걷고 글을 쓰고 필요하면 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선언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전까지 나를 주지 않겠다. 이것을 이루면 내면의 어떤 것이 정렬됩니다. 더 이상 공허와 싸우지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사랑은 더 이상 구명줄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단지 조각났던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처음에 아플지라도 항상 치유됩니다. 육체 집착, 보이지 않는 함정. 사랑과 필요함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모르면 고통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믿으며 수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 고통은 오해받은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은 은밀합니다. 폭풍처럼 오지 않고
부드러운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강렬한 연결감, 통제할 수 없는 열정,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낭만적으로 보이는 말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경고, 신호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에서 마주하지 못한 것은 밖으로 투사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종종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두려움에 투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숨기려는 공허함을 보는 대신 누군가에게 매달리기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집착이 처음에는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집착은 사랑을 의존으로, 의존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버림받는 느낌을 피하려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을 잃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에서 태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장을 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두려움,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 선택받지 못할 두려움. 그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 정서적 버림, 보이지 않거나 평가받지 못했던 경험에서 온 상처입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면이 더 공허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더 매달릴 필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매달릴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요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자유에서 태어납니다. 윤근 진정한 관계는 서로 완전한 사람들 사이에만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부서진 반쪽들이 서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집착이 사랑으로 위장했을 때를 알아보는 용기, 그리고 이렇게 말할 용기. 사랑하지만 당신을 가까이 두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 그것이 집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입니다. 집착은 당신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집착의 함정이 위험한 이유는 일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핌으로 위장한 질투, 끊임없는 관심에 대한 필요, 답장이 없을 때의 불안, 결코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붙잡으려는 두려움, 집착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묶여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에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공허에서가 아니라. 그 함정을 인식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자유롭고 의식적인 당신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결국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누군가를 잃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7층 집착을 놓는 역설. 여기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진실이 있습니다. 더 많이 놓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시간을 놓으면 잃는다고 믿으며 보냅니다. 놓아버리면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윤근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놓는 행위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의식의 표현입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이제 신경 안 써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두려움으로 그것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놓는 것은 사랑을 부정하거나 욕망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하지만 너 없이는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와 괜찮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를 찾기 전에 집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융에게 이것은 개성화, individuation의 결과입니다. 자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 그 상태에서 다른 이와 관계를 맺되 자신을 잃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
반면 집착은 항상 소유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놓으면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는 불안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절망해서 사랑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만들지 않은 공허를 채우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필요하지 않을 때 나는 매력적이 됩니다. 내 존재는 애원하지 않고 선택이 됩니다. 내 에너지는 짐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완성되길 구걸하지 않을 때 나의 진동이 변합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동정이나 권력 때문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공명 때문에 다가옵니다. 자유에서 태어난 사랑은 매력적이고 평온하며 진실합니다. 쥐어짜지 않고 숨 막히게 하지 않고 조이지 않습니다. 함께하며 초대하며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놓는 것은 아픕니다. 영혼을 쏟은 관계를 놓아야 할 때 아픕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항복할 때 아픕니다. 어쩌면 상대가 당신이 지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깨끗합니다. 파괴하지 않고 변형시킵니다. 때로는 한 사람만 놓는 것이 아니라 붙잡던 자신의 버전을 놓아야 합니다. 기대, 환상, 두려움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그림자와 마주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붙잡으려는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든 빈자리를 피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놓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그 도약은 당신 자신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중심으로, 감정적 자율성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신이 끌어들이는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더 이상 결핍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선택된 사랑입니다.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언젠가 떠나기로 해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슬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입니다. 필요함을 놓으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8융의 개성화,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 칼융 철학에서 당신의 사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성화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정말 무엇일까요? 개성화는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고립된 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빛과 그림자, 상처와 선물, 두려움과 갈망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치료제로 여기며 찾습니다. 반쪽을 찾아서 불완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낭만적이지만 파괴적인 함정입니다. 당신은 반쪽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이며 자신을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근 영호는 의존이 아닌 통일을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완성하려는 두 반쪽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두 존재가 자신의 온전함을 나누기로 선택할 때 탄생합니다. 이 변화를 느끼나요?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족함을 반영하는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그림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당신을 거부하거나 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무의식이 아직 믿는 이야기를 계속 확인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가치 없다. 사랑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개성화가 그것을 바꿉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인정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잡지 않습니다. 강렬함을 사랑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동, 두려움, 상처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함에서 벗어나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더 단단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진실해집니다. 개성화는 자유로부터 사랑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나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중해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길을 시작하면 사랑하는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 또한 바뀝니다. 당신을 완성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춰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당신을 구해 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걸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고통의 악순환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지하고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끝나지 않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자유, 버림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놓을 자유, 죄책감 없이 받을 자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세울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선물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당신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고요하게 불편한 질문과 함께 판단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겠다는 자세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법. 매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혼자 있는 순간을 만들고 나타나는 감정을 관찰하세요. 바쁠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주목받고 싶어 하나요? 당신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진정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굳은 사랑은 당신 내면 상태의 투영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직접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란 복잡한 감정과 모든 것이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내면 세계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치유한 부분과 외면해온 부분이 형태를 이루는 곳입니다. 왜 특정 유형의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왜 관계 속에서 특정한 역학이 반복되는지.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투영하는 것을 현실로 경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무의식 중에 그것을 다시 자극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영입니다. 이 투영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려는 기제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가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면 독성이 있는 관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워도 혼자인 것보다 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의 패턴, 신념, 두려움, 욕망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 끌어당기는 것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윤근 공명과 진동을 끌림의 근본으로 말했습니다.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끌어당긴다. 자기 사랑, 균형, 충만함에서 진동한다면 그 에너지를 반영하는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필요, 결핍, 두려움에서 진동하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내면을 변화시키면 외면도 필연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상황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 에너지,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자기 이해, 자기 존중, 완전한 수용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자신을 사랑할 때 관계는 전쟁터가 아니라 성장과 상호 지원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합니다. 잠시 멈추고 당신의 관계를 관찰하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어떤 패턴이 반복되나요? 누군가와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사랑은 마법도 행운도 아닙니다. 당신 내면 세계의 깊은 반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이 바뀌면 삶을 채우는 사랑뿐 아니라 당신 전체를 존중하는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10. 변화를 위한 내면의 작업, 사랑하는 삶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법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깊이 맞서는 작업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의식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끌어들이려면 먼저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를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배운 당신이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적 독립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의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는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반응과 선택을 의식하고 필요할 때 다르게 행동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며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더 충만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필요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닌 자유와 충만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찾는 사랑은 당신 자신과 자신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함께 내면의 변화를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깊이 있는 콘텐츠로 더 의식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을 향한 이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